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오늘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딸이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커서 결혼을 한다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오늘따라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희 아버지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셨어요. 언제부터 장애인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아버지는 걷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어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고 살고 있네요. 어쨌든 저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다리가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요. 주로 공장에서 많이 일을 하셨죠. 어떻게든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심적으로도요. 사춘기에 접어드니 그런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 하는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버지께 비밀로 했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를 보여주기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비가 오는 날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는 친구, 소풍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보고 집에 가는 날에는 아버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는 제게는 의리셨어요. 저의 투정에 화 한 번 내신 적 없고 항상 져주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신다는 생각도 못한 채 그렇게 철없이 굴었어요. 저는 그 흔한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항상 아버지와 둘이 집에서 보냈죠. 설날에 세뱃돈 얼마 받았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항상 부러웠고, 그런 저는 아버지께 왜 할머니도 삼촌도 없냐고 또 투정 부렸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학창시절 너무나 예민했던 저에게 정말 떼고 싶은 꼬리표였죠.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 불효를 하면서 컸고 성인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을 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는 본인이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할 테니 대학에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싫었어요. 대학을 가더라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아버지 또래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딸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네들 반찬을 제게 나눠주기도 하셨고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모처럼 삼촌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분들께 부모 없는 고아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챙겨주셨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집을 나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싶었지만 기숙사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와 마주치는 기회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거리를 점점 두게 되었죠. 그러다가 기숙사에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께는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내 생활을 하고 싶다. 쉬는 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절 보내기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기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집을 나와 기숙사에 오고 나서는 집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연락도 드리지 않고요.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긴 했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가고 서서히 말라가셨고 죽어가셨다고 해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집을 나가버렸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렇게 집을 나와 산 지 3년쯤 지났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붙어 지내다 보니 정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에게도 고아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께 결혼 소식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몰래 도둑 결혼을 하고 그의 첫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나온 지 시간이 오래 흘러 아버지를 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선종필 씨 따님 되시나요? 선종필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도착해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퇴근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 사망하셨다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 흰 천을 덮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떠나기 전보다 매우 마른 몸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떠나고 끼니도 잘 챙겨 드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옆을 지켜줬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러 집에 갔어요. 집은 참 변한 거 없이 그대로였죠. 아버지는 항상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추억에 잠겨 있다가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는데 서랍 속에 아버지의 일기와 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기는 대충 이랬어요. 8월 29일 우리 선영이가 기숙사를 들어갔다. 벌써부터 우리 선영이가 보고 싶다. 9월 7일 주말마다 온다던 선영이가 오질 않는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9월 13일 선영이가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기다리면 와주겠지. 10월 1일 오늘 선영이를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 나중에 우리 선영이 시집가면 줘야지. 등등등. 아버지의 일기장엔 온통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아버지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또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엔 4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떠난 뒤 그렇게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통장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또 아버지께 화가 났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돈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모으셨나.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지 하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버리셨고 더 이상 화낼 상대도 투정 부릴 상대도 없으니 저는 그냥 우는 일 말곤 할 수 없었죠. 제가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집에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 동생, 제 작은아버지라고 하셨죠. 배를 타는 직업이라 이제야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형님, 불쌍한 우리 형님 하며 우셨어요. 좀 진정이 된 후 저는 아버지께 동생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정말 동생이 맞냐 물었고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어릴 적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어떻게 집 나가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냐고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화가 났어요. 평생을 나몰라라고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서야 찾아와서 작은아버지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제가 없을 때 찾아뵈며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 아버지는 총각 때 다부지 체격으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어서 여자들에게도 꽤나 인기가 좋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방학 때 잠시 동네 어르신 공장에서 일을 도와줬는데 그때 공장의 어르신의 손녀가 기계에 끼어 죽을 뻔한 걸 살려주려다가 다리를 잃으셨다고 했어요. 그 어르신은 화재로 아들 부부를 잃고 겨우겨우 손녀를 키우면서 살고 계셨는데 그 일이 있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를 두고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 남겨진 손녀가 바로 저였고 저를 거두어 키워준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구하다 다리를 잃으셨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를 데려다 애지중지 키워주셨다고요. 그리고 다리를 잃고 남의 자식까지 키우게 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내쫓았고 그렇게 작은 아버지만 간간히 아버지를 찾아 뵀었다고요. 저는 작은 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을 듣고 정말 탈진할 정도로 울었어요. 아버지의 헌신적이던 사랑. 제가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친자식이어도 아버지처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어느덧 제 나이도 아버지의 나이와 비슷해져 가네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일기를 가끔 생각이 나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4천만 원은 아직도 쓰지 못했고요. 아버지,
저 선영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꼭 만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